V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최근에도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마감을 했는데 주말입니다. 잠시 주식 생각은 잊으시고 머리도 식히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에너지 충전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추우니까 외출할 때 옷은 좀 따숩게 입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번주 대창 상한가에 이어서 세원도 상한가를 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의 기쁨을 누리셨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은 이데일리TV 수익률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는데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맨 유튜브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 아래 조금 내려보시면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있습니다. 여기 영상 올려드리는 거는 다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 아무 영상이나 클릭하셔도 됩니다. 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아래에 조금 내려보신 더보기라고 있는데 이 더보기 클릭하시고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핸드폰 기종에 맞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이제 또 주민함 주식에 미친 남자 이 어플리케이션 뜹니다. 요거 이제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주민함 주식에 미친 남자 빨간색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통해 다양한 종목들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매일 올려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꾸준히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 뉴스를 통해서 이제 또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확인해야 되는 뉴스들과 그 다음에 당일의 대응 전략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의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이제 미남 분석 그러니까 종목 분석하는 테마 분석하는 이제 공간들도 있고 테마를 이제 모른다 여기 OTT 서비스 관련된 애플 조지아 관련주들 뭐 차량용 카메라 관련주들 부동산 관련주들 다양한 이제 테마 관련주들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익인증에서도 이제 최근에 뭐 세원 같은 경우도 지금 37% 신하님께서 이제 판매도 하신 거 이제 또 수익률을 또 올려주셨네요. 제가 어제도 대박친구 유튜브 그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잡아드렸죠. 세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도 잡아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제 이제 상한가 간 이후에 제가 8,000원에서는 반을 챙기고 가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8,000원 이상에서 이제 8,100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두 다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판매도 이제 수익은 챙기시고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 발생하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힘이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8,740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추가적으로 경신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 8,500원대에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이제 고점 형성이 됐기 때문에 8,740원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 자리인 거고 지금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미국 나스닥에 이제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직 꺼지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재료가 소멸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발생된 장대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힘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1월 중순에 들어갔었습니다. 세원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전에 어플리케이션에도 1월 14일날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린 이미 이제 선취매한 관점에서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세원이라는 종목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자식이나 아니면 애인에게 물려줄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매도를 챙겼다 하면은 반 정도 이제 뭐 홀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켜본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겠죠.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겠죠.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만 이미 여기서 앞전에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오늘 반매도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격 전략들도 이제 이렇게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분석 글들도 이제 뭐 간단하게 적어서 이제 무슨 관련주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대감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창 상한가, 그러니까 대창 같은 경우도 2,000원에서는 이제 최종 목표가로 잡고 이제 대응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2,000원대에서는 다들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앞전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다. 여기 앞전에 이제 여기가 기대 자리가 형성이 된 거고 이제 박스권 형태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게 한 달 정도 이제 기다린 후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볼 수가 있겠죠. 대창이라는 이제 종목도 한 달 한 반 정도 조금 기다려가지고 오늘 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여기서 다들 매도를 하고 나오셨는데 지금 2,000원대에서 이제 매도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창이라는 종목은 구리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구리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구리 가격, 철강 가격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창이라는 종목이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막 급격히 증가하거나 그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없죠. 단지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 대창이나 이구산업이나 서원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많이 보면은 결국에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앞전에 지금 고점 자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대를 보고 윗꼬리가 발생한 대량 거래량들은 충분히 부담스러운 매물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0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창도 이제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도 상한가 축하드리고 나머지 물량도 잘 홀딩을 하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후속주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후속주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 주식왕전, 그러니까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주식왕전 수익률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시장에 뭐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오늘 후속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또 시장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짧고 굵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아래꼬리가 달리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는 현재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 자리 3,200포인트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00포인트 박스권 하단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안에서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매 움직임들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는 굉장히 강하게 밀렸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시장 쪽에서 강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빠르게 이제 점심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강한 매수 전환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고 양봉 형태로 또는 코스닥은 보합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됐었던 거는 결국에는 뭐 10년물,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10년 장기 채권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도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뉴스는 이제 어제째 뉴스입니다. 2월 18일 이제 뉴스인데 이제 1월에 FOMC 의사록, FOMC 회의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그런 이제 문서 같은 거죠. 그래서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현재 지금 경제 회복에 갈 길이 멀었다. 아직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현재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이어가고 그리고 자산 매입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큰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난달에 그러니까 1월 26일, 27일 날에 FOMC 이제 의사록에 따르면은 참석자들은 경제 여건이 현재 FOMC의 장기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정책 스탠스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이제 말을 해줬죠. 그리고 완전 고용과 그리고 2%의 장기 물가 상승률 달성 등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러한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뜻. 아직도 멀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을 한 3.5% 정도로 좀 안정을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안정을 좀 찾아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이제 도달 그 이상도 이제 본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속도를 좀 언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완만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완화적인 이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나와준 이제 기사이죠. 2월 19일 날 미국의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현재 2,100조 원의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시켰다라는 지금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옐런 재무장관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아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현재 경제를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이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도 생각을 해볼 거는 당연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통화정책과 이제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연준과 재무장관이 같은 뜻을 보이고 있고 같은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현재 위치 자체가 고점입니다.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다우, 뭐 나스닥, S&P 500 다 마찬가지죠. 지금 고점에서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이 고점 안에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는 특별한 재료나 일정이 없다 보니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쫄지 말고 내 차례를 기다리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강의 후속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데일리TV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종목 중에서 제로투세븐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거 어플리케이션 추천주를 올려드렸었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동시호가에 매수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를 시가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당연히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호가에 이제 매수 진행을 하거나 개인의 매수세로 이렇게 갭을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이 갭을 메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오히려 갭이 좀 높게 발생을 하면은 천천히 아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는 이거 따라잡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할 가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200~300원대에서 자 이제 제로투세븐이 최근에 박스권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재료들을 이제 좀 몇 가지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날 이제 기사 오늘 기사인 거죠. 저출산을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중국이 최초로 산하 제한 전면 완화 검토를 진행을 하겠다.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고민 중인 동북 삼성 지역이 중국 최초로 산하 정책, 제한 정책 전면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새 자녀 정책도 일부 허용하는 등 산하 제한이 느슨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이제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출산율 자체가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아예 산하 제한 전면 완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아가방 컴퍼니랑 제로투세븐인 거죠. 근데 아가방 컴퍼니는 최근에 17, 18, 19년 3년 연속 적자이고 그리고 2020년도 적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4년 연속 적자일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주로만 그냥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이니까 아가방 컴퍼니를 봐야겠다가 아니라 이런 재무제표들도 좀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제로투세븐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투세븐이 이전에 지금 작년 이제 11월 달에 나온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최대 화장품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존재한다. 지금 제로투세븐이 궁중비책이라는 이제 유아용 화장품이 있는데 현재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3분기 누적 수출액이 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45%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수출 증가의 이제 주된 이유가 중국과 이제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 비책 이제 크림이 필수 보습 크림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온라인 쇼핑 수익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은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실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작년 12월 말이죠. 12월 15일 날에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196조 투입을 하겠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이제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중국과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딱히 이제 실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만 그냥 분할 매수 잘 하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12월 15일 날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11월 이때 11월 말에 이제 급등했을 때 상한가까지 이제 갔을 때는 이때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대장을 잡고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투세븐이 가장 먼저 움직이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오히려 따라왔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보통은 중국 관련해서 이제 움직여줄 때 화장품이 가장 먼저 움직여주죠. 근데 이때 움직였었던 거는 저출산 관련주에서도 제로투세븐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196조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이때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지금 좀 많이 쉬었습니다. 거의 이제 한 2달 정도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없는 가운데 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현재 주가가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 저점에서 최저점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해줬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최대 목표가를 이제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TV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12,000원, 지금 이 이전에 19년도 당시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12,000원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12,000원이 이제 최종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서 이 안에서 분할 매수 진행을 하시면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9,000원 이제 초반대, 9,100원, 200원대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로 좀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가격이 8,500원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분할 매수 1차, 2차 정도만 이제 나눠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대창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익고 나니까 결국에 이제 쉬어가는 자리 속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잘 진행을 하니까 잘 익었을 때 알아서 이제 급등을 해주고 급등을 했을 때는 우리는 이때는 따라잡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 추격 매수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추격 매수 진행하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미 앞전에서 이제 우리는 매수를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급등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매도 자리인 거죠. 편안하게 반매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반은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제로투세븐도 잘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